전 세계 다양한 테니스 선수들의 스토리를 들어보는 코너입니다. 테니스 인물백과. 오늘은 US 오픈의 공주님 엠마 라두카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은 라두카누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우승이죠, 우승. US 오픈 우승. US 오픈 우승. 예선부터 차근차근 올라가서 우승. 정말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포핸드 스윙이 제일 생각이 납니다. 이제 라두카누의 포핸드 스윙이 남자 스윙이다. 소위 말해서 그런 그러니까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근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포핸드가 약하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거든요. 이제 그런 평가를 극복할 수 있을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저는 트렌디함. 트렌디함. 네. 라두카누는 정말 트렌디한 사람인 것 같아요. 대중들의 스포트라이트도 되게 많이 받고 광고나 이런 매체 활동 되게 활발하는데, 비교하자면 약간 테니스계 약간 제니 느낌? 제니. 제니 맞아. 느낌. Like Jenny. 제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두카누의 기본적인 신상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엠마 라두카누는 2002년생 11월 13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태어났습니다. 라두카누의 아버지 이안은 루마니아 출신이고 어머니 레니는 중국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라두카누의 외모가 좀 동양적인 느낌이 있어요. 저는 어머니가 중국인인 건 몰랐거든요. 근데 라두카누가 캐나다 출신이라고 하셨는데 영국 네, 국적은 라두카누가 2살이 되던 해에 온 가족 함께 영국으로 이주를 했는데요. 아버지 이안은 금융 분야에서 일을 했고 어머니 레니는 중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하면서 엠마의 교육에 집중을 했습니다. 오, 그러면 라두카누 중국어도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루마니아어도 잘한다고 합니다. 이야, 되게 다계국어 소유자네요. 어린 시절 라두카누는 그럼 어떤 학생이었나요? 네, 어린 엠마는 매우 활발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부모는 그녀가 에너지를 건설적으로 발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고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시도해 보도록 격려했습니다. 엠마는 발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는 그녀의 우아함과 몸의 균형 감각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엔 페더러와 같은 우아함이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아지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페더러 백핸드가 발레 동작이랑 비슷하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라두카누도 좀 그런 느낌이 있죠. 우아한 느낌이 있는데 라두카누가 테니스를 시작한 것은 5살이라고 합니다. 테니스를 취미로 치던 아버지가 주말에 지역 테니스 클럽에 딸을 데려간 거죠. 근데 놀랍게도 라두카누가 처음 치는데 라켓으로 공을 너무 잘 맞추는 그런 재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오, 테니스 재능수죠. 금수저. 네. 좋네요. 지금 세계적인 선수가 된 아이를 처음으로 가르친 코치님은 굉장히 뿌듯하시겠어요? 그렇습니다. 브롬리의 파크렌즈 테니스 클럽에서 그녀의 첫 번째 코치는 마틴 스타기스였는데요. 스타기스 코치는 엠마의 잠재력을 일찍부터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엠마는 처음 라켓을 잡았을 때부터 다른 아이들과는 달랐다. 공에 대한 집중력과 학습 속도가 정말 놀라웠다고 회상했습니다. 네, 라두카누는 재능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희생 역시 대단했는데요. 가족의 지원은 엠마의 성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안은 주말마다 그녀의 경기를 보러 다녔고 어머니 레니는 영양 관리와 체력 관리를 철저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대단한 일, 제가 생각했을 때 대단하다고 생각한 일은 부모님이 엠마가 정상적인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도록 균형을 맞춰주려고 노력을 계속했다는 점입니다. 학교 친구들과의 관계도 중요하게 여겼고 테니스 외의 취미 활동도 계속하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라두카누의 대표적인 취미로는 피아노 치기가 있었고 수학과 언어의 재능이 있어가지고 영어, 중국어, 루마니아어를 모두 할 수 있는 학생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엔 라두카누의 주니어 시절 성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징 위주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라두카누는 영국이 자랑하는 선수 육성 시스템 LTA 주니어 시스템 출신입니다. LTA는 장학금 제공, 국제대회 참가 지원, 코칭 지원, 훈련 제공 등 선수가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영국의 주니어 육성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7살 때부터 합류를 했습니다. 여기서 훈련을 받은 라두카누는 공격적인 베이스라인 플레이어로서 기반을 다졌습니다. 라두카누는 강력한 포핸드와 안정적인 백핸드를 이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라두카누가 주니어 첫 타이틀을 가지게 된 것은 2016년인데요. 그때 나이가 13세였습니다. 이후 라두카누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코트 표면에 대한 적응 훈련을 가졌고 그랜드슬램 주니어 대회에도 꾸준히 참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수처럼 주니어 대회를 우승하지는 못했는데 그 이유는 부모님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학업과의 병행 때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ITF 주니어 랭킹을 20위 달성한 뒤에 2020년 17세의 나이로 프로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드디어 프로로 전환을 했군요. 근데 라두카누가 US 오픈을 우승한 해가 2021년이잖아요. 그럼 프로 데뷔 2년 차에 그랜드슬램을 우승했다는 얘긴데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네, 그럼 2020 20년도에 라두카누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라두카누는 프로로 전향한 뒤로 ITF 25K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 대회였는데요. 신사인 선수가 이야기를 했듯이 이집트의 샤름 엘 셰이크는 포켓몬으로 치면 태초마을 비슷한 곳입니다. 매주 대회가 있는데요. 이 대회에서 예선에서 1승을 하며 첫 승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2차 예선에서 탈락을 했는데요. 그 뒤로 코로나로 인한 대회 중지로 그 다음 대회는 20년 8월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때 라두카누는 예선 1, 2라운드를 주로 탈락하는 선수였습니다. 네, 라두카누의 커리어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21년부터였는데요. 영국이 밀어주는 유망주였던 라두카누는 WTA 125 대회에서 와일드카드로 출전하게 됩니다. 라두카누는 이 대회에서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래 300위권이었는데 라두카누는 100위권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비등비등하게 자신의 테니스가 통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런 활약으로 6월 윈블던에서도 와일드카드를 받게 되었는데 라두카누는 홈 경기 윈블던에서 사고를 칩니다. 당시 랭킹이 338위였는데 1라운드 45위 비탄카 골루비치를 2대1로 꺾고 2라운드에서는 시르스테아 루마니아 선수죠. 시르스테아를 꺾고 3라운드에서는 본드로소바를 꺾었습니다. 4라운드에서는 호흡 곤란으로 기권을 하긴 했지만 지금 시르스테아랑 본드로소바는 만만한 선수가 아니거든요. 네, 네. 영국에서 거기다가 와일드카드를 받은 선수가 4라운드까지 진출했다는 사실로 영국이 들썩였다고 합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마치 이제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 그렇죠. 4강 간 그런 네, 느낌이었을 기대도 거 안 아니에요. 했는데. 네. 네. US 오픈 전에도 이미 활약이 엄청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라두카누 커리어에서 최대 업적인 US 오픈이 있었죠. 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두카누는 2021년 US 오픈을 우승했습니다. 당시 윈블던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던 라두카누는 랭킹이 150위로 US 오픈 본선에 오를 정도의 랭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선에 참가했는데요. 라두카누는 예선부터 결승까지 무려 10경기를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오픈 시대 이후 최초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첫 예선이 21년 8월 26일에 열렸었는데요. 26일 네덜란드의 슈프스에게 2대0 승리, 27일 조지아의 마르크 볼크바자에게 2대0으로 또 승리, 28일 이집트의 마야르 샤리프에게 2대0으로 승리하며 본선에 진출을 합니다. 이틀 쉬고 9월 1일 스위스의 페겔레에게 2대0으로 승리, 또 하루 쉬고 9월 3일 중국의 장슈아이에게 2대0으로 승리, 또 하루 쉬고 이런 식으로 8월 26일부터 9월 12일까지 17일간 무려 10연승을 쓸어 담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단 한 세트도 내주지 않은 무실 세트 우승이라는 점인데요. 그 사이에 베이글 1번, 브레드 스틱 5번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당시 분위기 정말 미쳤습니다. 특히 영국에서의 인기가 엄청났는데요. 일단 영국 여자 단식으로 1968년 이후 US 오픈 결승에 진출한 최초의 선수였고요. 2014년 세레나 윌리엄스 이후로 무실 세트 우승을 달성을 했습니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국민적인 스타가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김연아가 금메달 땄을 때 그런 느낌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청와대 되겠습니다. 약간 맞습니다. 그런 하지만 그 전에 워낙 랭킹이 낮아가지고 2,000점이 포함이 돼도 23위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23위였는데 이제 21년에 우승을 했고 22년에 이런저런 대회를 참가하면서 탑 10까지 올라가긴 갔습니다. 와, 저는 왜 라두카누가 신데렐라라고 불리는지 잘 몰랐었는데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요. 역시 진짜 라두카누는 신데렐라 스토리의 정말 주인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 나가던 라두카누가 그 뒤로는 소식이 조금 뜸한 것 같죠? 네, 바로 부상 때문입니다. 라두카누는 고질적인 손목 부상을 안고 있었는데요.
22년 부상을 당한 뒤로 23년 수술을 선택을 합니다. 라두카누의 손목은 뼈가 더 자라 있어서 이를 제거하는 수술을 했는데요. US 오픈 이후 2년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라두카누는 랭킹이 28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라두카누의 부활은 작년 24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요. 당시 라두카누는 랭킹이 낮았지만 프록테티드 랭킹을 적용받아서 호주 오픈에 출전을 했습니다. 당시 1라운드에서 셀비 로저스를 2대0으로 꺾었고 2라운드에서는 중국의 왕야판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당시 라두카누는 공주님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는데요. 랭킹이 낮으니까 낮은 등급의 대회밖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라두카누는 그 흥행력 티켓 파워가 있어서 WTA 500, WTA 1000 대회에 적극적으로 와일드카드 신청합니다. 나 와일드카드 줘. 나 와일드카드 주면 대회 흥행할 거야.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서 왔었잖아요. 대회 흥행을 위한 얼굴 마담으로 활동을 했고 당연히 낮은 그 수준의 대회에서 1승하는 것보다 500이나 1000에서 1승하는 게 포인트가 훨씬 많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적극 활용해서 금방 80위권에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네, 전략적인데 사실 네. 이렇게 랭킹을 올리는 것도 방법이긴 해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게 올해가 되었어요. 지금 24년에서 네. 25년이 되었는데 올해 라두카누는 좀 달랐던 것 같나요? 네, 올해 라두카누는 아주 잘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호주 오픈 32강을 시작으로 마이애미 오픈 8강, 로마 오픈 16강, 워싱턴 DC 오픈 4강, 신시내티 오픈 32강에 올랐습니다. 특히 신시내티 오픈 32강에서 만난 사발렌카 우리 호랑이 누나랑 경기에서 무려 2번의 타이브레이크까지 가는 접전 끝에 아쉽게 패배한 것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발렌카는 현재 여자 테니스에서 실력으로는 1황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사발렌카가 언포스트 에러 때문이 아니라 실력으로 패배 직전까지 끌고 갔다는 점이 부활의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걸로도 저번에 윈블던에서도 사발렌카의 대결에서 라두카누가 승기를 좀 잡아가고 있다가 막판에 이제 역전을 당하면서 패했던 걸 보면서 라두카누가 일어서나라는 기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실력과 스타성을 겸비한 선수라서 그런지 랭킹도 금방 올리고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생활도 이만큼 많이 알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엠마 라두카는 굉장히 화려한 선수인데 정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는 선수입니다. 일단 남자친구죠. 억만장자 가문의 아들 카를로 아고스티넬리와의 연애였습니다. 두 사람은 23년 5월부터 교제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카를로는 미국의 억만장자 금융업자 로버트 아고스티넬리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디올의 PR 책임자인 마틸드 파비에입니다. 두 사람은 멕시코에서 열린 디올 2024 크루즈 쇼와 파리 패션 위크 등 다양한 행사에서 함께 모습을 드러내며 공개적으로 연애를 시작을 했는데 하지만 올해 6월 윈블던 즈음에서 헤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알았냐? 인스타그램 언팔로우를 했다고 합니다. 제일 명확한 예, 증거죠. 예. 네, 언팔. 최근에는 스페인의 테니스 스타 카를로스 알카라스와의 루머가 있었는데 라두카누는 윈블던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그냥 좋은 친구다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최근에는 기자들의 사생활 관련 질문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끔찍했다고 표현하는 등 개인적인 질문에 대한 피로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끔찍했다는 게 라두카누가 스토킹 피해를 받았었어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올해 초 대회였죠. 두바이 네, 대회였나요? 네, 올해. 두바이 대회에서 그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심판 뒤로 숨는 모습 울면서 그 관중석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이 날 계속 따라온다. 실제로 그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사생팬이라고 할까요? 그런 팬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혼자서는 그 왜 투어를 다니다 보면 혼자서 이제 뭐 산책이라든지 운동, 뭐 조깅 같은 거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절대 안 나간다고 합니다. 네, 너무 안타깝네요. 라두카누가 그런 멘탈적인 부분에서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생활 부분은 우리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합시다. 네, 관심을 갖지 않도록 합시다. 따라다니지 맙시다. 따라다니지 네. 맙시다. 네. 그리고 라두카누의 스폰서십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한동안 라두카누의 성적이 곤두박질 치자 그녀를 후원하던 대다수의 기업들이 스폰서십을 철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영국 브리티시 항공, 그 다음에 디올, 그다음 롤렉스도 후원을 하고 있고 나이키, 그다음에 그 티파니 앤 코까지. 네, 다양한 뭐 유수의 기업들이 라두카누를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요게 싹 끊길 수가 있다.
지금 이를 악물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올해 부활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분들은 라두카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라두카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왜냐면은 저 그 예전에 이제 라두카누 에디션 옷 있죠. 네네, 그 있었죠? 나이키 옷, 네, 그거가 있어가지고 그런지 그냥 굉장히 그냥 라두카누라는 이름도 너무 귀엽고 그냥 좋아요, 라두카누. 네, 보면은 뭔가 좀 미소 짓게 하는 약간 네, 그런, 에너지가 네, 넘치고. 그런 선수지 않을까. 아, 네. 또 한국에서 왔어가지고 맞아요. 또 친숙함도 친근해. 있고. 네, 그런 느낌 있죠. 네, 올해도 꼭 왔으면 좋겠어요. 왔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은 영국의 테니스 스타 엠마 라두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테니스 인물백과 혹시 궁금한 선수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열심히 면밀히 조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